커밍비 박지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경력 11년차 박지연입니다. 커밍비의 B는 배러, 비긴 밸런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하는데 요것의 슬로건은 매일 나를 돌보는 시간, 그리고 책 읽는 엄마 아빠들의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인생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남은 삶은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그리고 남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내가 나의 역량으로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부모와 관련한 부모 교육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표님 이력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하고 좀 다르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연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다 인간의 삶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를 공부하는 거는 사람의 삶을 공부하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모들을 위한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이 커밍비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네. 조금 이제 연차별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쉬우실 것 같은데, 퇴사 1년차 2016년도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한 2016년 연말 2017년 초에 그럼 부모교육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17년 18년 두 해 동안에 이제 엄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의 워크숍으로 해서 어떤 나눔,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워크숍을 뭐 한두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지원 받아가지고 그 밀레니얼맘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밀레니얼 세대의 엄마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랑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조사를 같이 이후에 했었는데 한 229명 정도 참여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엄마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아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자아 실현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준비는 제가 2018년 12월 26일자로 창업했거든요. 그럼 준비는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책이 저는 되게 여러 책을 다양하게 읽었었던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모든 책들이 다 다른 제목과 다른 저자가 쓴 책들이지만 철학은 되게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영화 쪽을 하면서 인문학 베이스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을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모든 책들이 저는 철학은 통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워크숍으로 푸는 방향으로 좀 잡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정 코칭이라든가 이제 비폭력 대화 이런 공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아티스트 웨이라는 걸 그때 이제 2017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를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 안의 창조성을 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 안의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닝 페이지를 매일매일 쓰라고 해서 그 작업을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비폭력 대화 만나면서부터 이제 작년부터는 관찰 느낌 욕구 로 이제 어떤 내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는 작업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면서 저가 경험한 것들의 어떤 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사실 저도 뭐 그전에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지만 아이하고나 남편하고 좀 더 제가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니까 관계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쭉 하면서 이것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현재 그 셀프 미션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들은 20, 30대 때 했던 걸로 40, 50대 먹고 사는데 왜 너는 이렇게 수소고생을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어디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렇게 막 어려운 책들, 그때는 지금보다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려운 책들 보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이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회사 들어가서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내 몸 어딘가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가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북클럽을 계속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클럽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것 같고 이게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상세한 디테일들은 까먹지만 그때 맥락들이 저의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지금 있는 제들과 만나면서 그것을 어떤 자기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영화하고 지금 너하고 하는 거 어떤 연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떤 저의 베이스, 토양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워크숍 할 때 영화를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제가 이제 20번 하는데 그 중에 2번을 영화를 보게 하고 영화에 관한 질문을 던져줘요.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영화라는 게 타인의 삶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삶의 어떤 다른 삶을 경험하는 맞아. 여행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질문 하나만 던지는 거 그걸 스스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영화를 워크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 전에 영화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스도 많고 생각할 포인트도 더 많이 뽑아내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전에 이런 거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뭔가 틀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진단지를 제시하고서는 거기에 체크를 하시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정형화돼 이미 검증이 된 툴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툴을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대표님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창조적으로 툴을 만드신 셈인 건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의 커밍비에서 하는 워크숍은 심리상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리상담 전문가한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상담까지 가고 싶은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저의 영역으로 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엄마들, 보통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혹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을 공감을 좀 해주면 응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제가 장점 찾기를 워크숍 할 때 매일매일 2개씩 하게 해서 40개가 쌓이거든요. 그걸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공감을 잘해요. 이것 거의 한 90%가 그걸 써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가장 공감과 지지와 응원을 필요로 하세요. 예. 그리고 그런 공감과 지지와 응원을 그 마중물이 된 이 워크숍, 이 공동체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장점 찾기를 통해서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 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 워크숍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나는 여기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중물이 되어주고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적인 면도 이제 대표로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엄마들이 쏟아내는 감정이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감정을 또 다 받아주시고 코멘트하고 이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강도의 감정 노동일 것 같은데 어떻게 힘든 점이 많지 않으신가요? 감정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북클럽을 하는 그 현장 자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그다지 이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감정의 폭이 오히려 즐거움이 더 많죠. 준비하고 뭐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에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지 북클럽의 현장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워낙에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힘이 되게 크고요. 그 정혜진 박사가 감정이 존재를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뭐라 그러지? 동네에서라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라던가 그 안에서 충분히 이 감정 소통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나는 엄마들을 통해 느낀 건 엄마들이 그 어떤 성장의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나의 이 뇌를 가사의 영역, 돌봄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뇌를 쓰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소통에서 그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정을 넘어선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장이 있어서 그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들의 그 정성과 열정과 노력에 항상 감탄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그거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보면 감정 노동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노동으로 이렇게 깊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쫄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자체의 어떤 게이지가 높은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모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잘 안 모일 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제 불안도 굉장히 본질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쓸 때, 그 다음에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훨씬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 자체보다 일의 앞뒤 과정 이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